안녕하십니까?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진실의 조각을 찾아 떠나는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한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원칙이 어떻게 정치적 경랑 속에서 시험받고 있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가 나누는 이 지혜와 통찰의 여정이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진실을 밝히는 등불을 더욱 환하게 만드는 소중한 힘이 됩니다. 이 채널을 통해 지식을 나누는 모든 분들의 삶에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최근 대한민국 정치계를 뒤흔든 하나의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조희대 대법원장이 비밀스러운 오찬회동을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입니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 이후 행정부의 수반과 사법부의 수장이 만났다는 주장은 그 자체만으로도 국민적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이 의혹의 핵심은 이재명 대통령의 여러 재판에 대한 논의가 오고 갔을 것이라는 추측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의혹은 곧바로 양측의 공식적인 부인에 부딪혔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측은 기자들에게 배포한 공식 자료를 통해 한덕수 권한대행은 물론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어느 누구와도 재판에 대해 논의한 바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 측 역시 조희대 대법원장과 식사나 회의를 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친분조차 없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결국 이 의혹은 뚜렷한 근거 없이 제기된 사실이 아닌 주장으로 밝혀지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사건은 더 큰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지금 이 시점에 집권 세력은 사법부의 수장을 향해 이러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일까요? 이 사건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최근 정치권의 가장 뜨거운 감자인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시도라는 더 큰 그림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현재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부와 입법부를 장악한 권력이 사법부까지 통제하려는 시도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국가 권력이 어느 한쪽으로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 분립을 핵심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선조들이 피땀으로 지켜낸 민주주의의 대원칙입니다. 만약 특정 사건을 재판하기 위해 별도의 재판부를 만든다면 이는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삼권 분립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수많은 법관들이 이는 삼권 분립에 대한 명백한 위배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헌법적 논란을 감수하면서까지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려는 의도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 모든 논란의 중심에는 내란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했던 비상계엄이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법적으로 내란죄가 될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 헌법 제77조는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고유의 통치 행위 중 하나입니다. 역사적으로 내란의 의미를 살펴보면 그 차이는 더욱 명확해집니다. 내란이란 국가의 통치 권력을 갖지 못한 세력이 폭력적인 방법으로 권력을 찬탈하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마치 조선시대의 신하들이 왕을 몰아내기 위해
반란을 일으키는 것과 같습니다. 권력을 이미 손에 쥔 통치권자가 스스로를 향해 내란을 일으킨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국가 최고 통치권자의 통치 행위를 내란죄로 처벌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렇다면 왜 헌법적 근거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비상계엄을 내란이라는 프레임에 가두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 해답은 헌법의 또 다른 조항에 숨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현직 대통령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 바로 내란죄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결국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하는 것은 전직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법적 명분을 만들기 위한 정치적 전략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프레임은 언론을 통해 확산되었고 많은 국민들은 비판적 검토 없이 이를 사실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거대한 퍼즐에 또 다른 중요한 조각을 맞춰보아야 합니다. 바로 이재명 대통령 자신의 사법 리스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여러 건의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특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경우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었으나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고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끄는 재판부가 유죄 취지로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는 사실상 유죄 판결이 확정적이었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대통령 선거 이후 이 재판들을 비롯한 그의 모든 재판은 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모두 연기되었습니다. 그러나 헌법에서 보장하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은 재임 중에 저지른 범죄에 한정됩니다. 대통령이 되기 이전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재판을 받는 것이 법 앞에 평등이라는 헌법 정신에 부합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최근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건들이 하나의 선으로 연결됩니다. 전국의 법관 대표들이 모인 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어떠한 흔들림 없이 재판에 임해달라고 판사들을 독려했습니다. 이는 정치적 외압에 굴하지 말고 원칙에 따라 재판을 진행하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는 중단되었던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법부의 수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근거 없는 의혹이 제기된 것입니다. 이는 재판 재개를 막고 사법부를 압박하여 결국 자신들에게 유리한 내란 특별재판부를 관철시키려는 다각적인 전략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죄 없는 사람에게 마녀라는 낙인을 찍어 무참히 공격했던 중세의 마녀 사냥처럼 명확한 근거도 없이 의혹을 부풀려 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고 더 나아가 사법부 전체를 흔들려는 시도는 아닌지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특정 정치인들의 호불호를 떠나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원칙에 대한 문제입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은 개인의 정치적 성향이 아닌 객관적인 사실과 법적 근거에 기반해야 합니다. 정치적 선동과 가짜뉴스가 넘쳐나는 시대, 우리는 더욱 깨어있는 시민의 눈으로 실체를 직시해야 합니다. 눈앞의 현상에 현혹되지 않고 그 이면에 숨겨진 본질과 의도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지혜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깊은 질문을 남겼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언제나 진실의 빛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